자, 신협회 저가 약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82년도에 유 로이드 파리시가 만들어졌고요. 신증권에는 기존에 구증권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구증권에도 내용이 있고 이 표준 약관, 그러니까 협회 저가 약관도 함께 사용이 되다 보니 그 약관 안에서도 뭐 충돌이라든지 모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시대 상황과 좀 맞지 않는, 너무 오래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신협회 저가 약관이 만들어졌고, 이 신협회 저가 약관은 ICC, ABC 이렇게 세 종류를 제정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기존의 구증권 구약관 체계는 어떻게 보면 그 증권이 중심이었어요. 구증권이 중심이었지만 이제 그 신증권 신약관 체제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약관 협회 적화 약관이 이제 메인이 돼서 보험자의 어떤 담보라든지 보험자의 면책이라든지 피보험자의 의무라든지 이러한 중요한 보험 해상보험의 주요 내용들을 증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협회 적화 약관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함께 병행해서 뭐 특약이나 추가 담보로서 사용되어지던 전쟁 위험에 대한 어떤 면책, 그리고 동맹 파업에 대한 면책, 이 부분도 신약관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독립된 약관으로서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협의를 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특징을 좀 살펴보면 이 ICC ABC의 경우에는 뭐 A의 경우에는 올리스크죠. ICC 올리스크, ICC AR과 함께 이렇게 넘어왔는데 B와 C의 경우에는 이게 WA와 FPA의 1대1로 대칭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조금 의문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ICC B와 C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보험자가 책임지는 사고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담보 위험에 따라서 ICC C는 여기까지, ICC B는 이만큼, 이런 식으로 보험자가 책임지는 어떤 위험, 사고의 원인,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나눠 놓고 있기 때문에 좀 그 체계가 좀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보면 ICC C를 선택을 했을 때는 화재와 폭발, 그리고 선박의 어떤 자초, 교사, 침몰, 전복, 뒤집히거나 가라앉거나 이렇게 뭐 암초나 이런 데 이제 선박이 걸리거나 하는 그런 문제죠. 그리고 이 해상보험이 가지고 있는 최근의 특징이 정말 말 그대로 해상 구간만 그 보험자로서 그 보험으로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상 구간으로의 확장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육상 운송 연구가 전복이 되거나 탈선하는 경우에도 이를 보호하고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뭐 물 위에의 어떤 다른 물체하고의 충돌, 접촉 이런 것들, 그리고 양화 작업을 하다가 어디서 조난항에서나 피난항에서 화물을 내리고 싣고 하다가 떨어뜨려서 발생되는 문제, 그리고 공동훼손과 관련된 희생손해, 그리고 투하, 화물을 일부러 고의로 바다에 버리는 그런 거기까지 이제 ICCC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보험자의 담보 위험의 범위가 이렇게 설정이 되고요. ICC-B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추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진 분화 낙뢰, 뭐 지진이라든지 하산 분화라든지 낙뢰, 이제 하늘에서 벼락치는 뭐 그런 경우, 그리고 이제 갑판 상황의 유실, 갑판 유실, 그러니까 하도 이렇게 풍랑이나 파도가 이렇게 많이 쳐서 갑판 위에 이렇게 적재된 화물을 이렇게 찢겨져 나가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데, 뭐 예전에는 빈번했을지 몰라도 컨테이너 선박은 이런 일을 잘 안 일어납니다. 아니, 잘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의 안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선박이라든지 부선이라든지 아니면 운송 용구라든지 컨테이너라든지 그런 곳에다가
바닷물, 그리고 호수물, 그리고 강물,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하물이 적거나 뭐 이런 경우, 그런 경우, 그리고 선적이나 하역 작업을 하는 도중에, 하역 작업을 하는 도중에 포장단이 하나가 컨테이너가 쉽게 말해서 겐츄리 크레인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컨테이너가 박살이 난다. 뭐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ICC-B에서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요 5번과 11번의 차이는 여기 위치적인 측면이 있어요. 피난항이나 조난항을 의미하는 거고, 5번은 11번은 통상적인 운송 과정에서 발생되는 선적, 하역, 그러니까 물품을 선박에 적지 않은 선적 작업, 그리고 물품을 이제 선박에서 육지로 내리는 양육, 양하 작업, 그리고 선적 작업과 양하 작업을 포함하는 말이 하역 작업입니다. 그래서 하역 작업을 하는 도중, 그리고 그것도 있죠. 어떤 특정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갈아타는 거, 한적하는 경우. 그런 하역 작업을 이제 통칭한, 하역 작업이란 말 자체가 선적, 양하, 양육 이런 걸 다 통칭하는 말인데, 그런 작업을 하다가 통상적인 운송 과정에서 발생되는 어떤 포장 단위의 파손, 이 부분을 ICC-B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고, ICC-A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CC-AR처럼 면책사항을 제외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상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신협회 적하약관은 2009년에 또 추가적으로 개정이 됐어요. 그 1982년에 만들어졌고 한 20년 정도 쓰다가 이제 2009년에 발생을 했는데, 가장 큰 원인과 이유는 뭐 9.11 테러라든지 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어떤 테러 행위와 관련된 어떤 보상이나 그런 문제들, 그리고 담보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어떤 실무적인 간행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2009년에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그대로예요. 82년도 약관과 2009년도 약관이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하다는 표현을 쓰면 좀 위험한 표현이라서 뭐 큰 폭의 개정이라기보다는 소폭의 개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차이가 있긴 있다 정도로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고요. 좀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을 해 보면, 아무래도 이 보험 기간과 관련해서 2009년도 버전이 큰 그 어떤 개정의 사유나 이런 부분을 이제 좀 깊이 있게 서술하고 있는 책들을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보험자보다는 피보험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좀 강하거든요. 82년도에서 2009년으로 개정을 할 때. 그래서 요 부분 보험 기간, 그러니까 보험자가 그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사고 발생 시 보상을 하는 그런 어떤 커버, 여기서는 담보지만 워런티가 아니라 커버, 그 커버를 해주는 기간을 조금 늘려놓은 거죠. 그런 방식으로 바뀐 게 2009년도 버전입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뒤에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 좀 그래서 이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개정협회적하약관 2009년도 버전 기준으로, 이게 이제 2009년도 버전 기준이에요. 2009년도 버전 기준으로 보험자가 보상을 하는, 책임을 지는 어떤 담보 위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오른쪽에 A, B, C 되어 있고 C가 X 쳐져 있는 게 있죠. A는 전부 다 동그라미고, 그래서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은 ICC-A를 선택을 했을 때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을 의미합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B의 경우에는 딱 정말 나열되어 있는 것만 해주고, 뭐 이외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것들을 보상을 해준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ICC-B의 경우에는 거기에 딱 해당되는 경우에 보험자가 보상을 해주는 것이며, ICC-A는 거기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면책 위험에 해당되지 않으면 보험자가 보상을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C는 보장 범위가 더 좁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면책에 대해서도 딱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면책 위험은 크게 나눠보면 한 4가지 정도가 돼요. 첫 번째가 일반 면책이 있고요. 두 번째가 불대항, 불감항, 부적합 면책이 있고요. 세 번째가 전쟁 위험, 전쟁 위험에 대한 그 면책이 있고요. 동맹파업은 뭐 그냥 말 그대로 그 항구의 부두 노동자들의 동맹파업부터 시작해서 뭐 항구의 뭐 락다운이라든지 뭐 소요 사태라든지 시민 어떤 소요 사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죠. 폭동이든지 뭐 그리고 이제 폭력주의자의 위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테러 행위라든지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행해지는 그러한 어떤 테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상을 하지 않는 이런 것들까지 보험자가 보상하기 시작하면 이제 보험자의 어떤 손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걸 다 면책으로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정들이나 이런 상황들이 일상적인 경우가 아니라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면책으로 두고 이것이 아닌 어떤 그 외 일반적인 손해의 경우에 ICCA를 선택을 하면 보험자가 다 보상을 해주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어떤 일반 면책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피보험자가 뭔가 고의적으로 불법을 행위를 해가지고 배에 구멍을 낸다든지 뭐 화물을 일부러 파손을 시킨다든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험 사기의 문제들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물품의 성질 자체가 조금씩 새는 거 있죠. 조금씩 새거나 증발하거나 뭐 휘발되거나 자연적으로 소모되는 그런 것까지 보험자한테 보상해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면책 사유로 들어가 있고 포장을 잘못했어요. 물품을 운송을 하는데 포장은 보험회사가 하는 게 아니죠. 이 운송을 의뢰하는 하주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장이 잘못되어 있어서 잘못된 포장으로 인해서 화물에 어떤 멸실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상을 하지 않도록 면책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목적물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화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제점 고유의 하자 얘가 자체적으로 뭔가 불량품이거나 뭐 부식이 되거나 뭐 자연적으로 뭔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뭐 그런 경우 있죠. 화물의 성질이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보험자에게 문제를 삼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자가 보상을 안 해주는 면책 위험으로 들어가 있고요. 지연이 있어요. 지연. 딜레이입니다. 딜레이. 근데 이 딜레이도 요게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늦은 거를 보상 안 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면책이잖아요. 운송이 늦게 도착했는데 화물이 늦게 도착했는데 그걸 보상을 안 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지연으로 인해서 그 여기서 안 해주는 지연은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담보 위험으로 인해서 담보 위험이라고 하는 건 이거죠. 이거 이 앞에 있는 거 어떤 화재나 어떤 뭐 충돌이나 이런 게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화재나 충돌에 대해서 그 충돌로 인해서 입은 손해나 손실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상을 해줍니다. 근데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뭐랑 충돌을 했는데 그 충돌을 수습을 하다 보니까 목적지에 늦게 도착하게 됐다. 그런 부분. 어떤 담보 위험이 발생을 했고 사고가 났고 그 사고에 의해서 어떤 화물이 멸실 손상이 되었고 그 멸실 손상된 화물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주는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으니까. 근데 거기서 해결이 안 되고 그 사고의 원인으로 인해서 목적지에 도착이 늦어지게 되었다. 그 부분은 보상을 안 해준다는 취지가 여기 면책 조항에 들어가 있는 딜레이의 의미예요. 그래서 조금 요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선주, 운송인이죠. 뭐 여긴 선주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운송인이나 운송을 하는 해상 운송을 하는 어떤 사람들을 의미를 하는데 이 사람이 부도나는 경우에 그로 인해서 뭐 운송이 중단이 되거나 뭐 그렇게 되는 경우에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무기 사용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뭐 이거는 이제 피해의 규모를 뭐 일일이 따질 수 없는 대규모의 피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보험자의 면책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3자, 그러니까 이거는 보험자도 아니고 피보험자도 아닌 제3자가 화물에 대해서 해코지하는 그런 경우에는 여기가 좀 특이하죠. 요 경우에 한해서 ICCA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보험자 보상 범위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X는 면책되는 부분이고, 불가망에 대한 부분은 그거죠. 선박이 항해를 견딜 수 없다거나 아니면 그 보험 목적물이 안전 운송을 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지가 않다든지 이런 부분. 근데 이런 불가망 부적합은 사실 이거는 수출입 화물을 준비하는 수출업자나 수입업자의 어떤 영역이 아니라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하도록 준비하는 건 해상운송인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규정은 되어 있지만 피보험자인 하주가 수출업자나 수입업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일부러 좀 안 좋은 선박에 일부러 실었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에만 아주 제한적으로 보험자가 면책이 됩니다. 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나는 물품을 수출하는 사람이고 운송을 의뢰를 하는데 저 사람이 뭐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뭐 실적도 괜찮고 해서 난 저 사람하고 컨택해서 물품을 미국으로 선적을 해서 보내겠다고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운영하는 선박이 항해를 견딜 수 없다든지 뭐 선원이 제대로 갖춰주지 않았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믿었는데 근데 저 사람이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내가 알고 했으면 보험자가 면책인 거고, 나는 정말 몰랐어. 나는 진짜 선의의 마음으로 저 사람이 잘해줄 것 같아서 했는데 뭔가 안 됐어. 그럼 그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불가망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선박이 항해를 잘 할 수 있도록 내양성, 가망성을 갖추는 문제는 하주의 문제가 아니라 이 운송인, 선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전쟁 위험의 경우에는 전쟁이라든지 뭐 내전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포획, 납포, 억류, 억지 이런 것들 있죠.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선박이나 화물이 차압당하는, 억류당하는 그런 경우. 그리고 해상 무기 있죠.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뭐 어뢰나 뭐 유기된 기뢰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손해를 보험자는 면책이 되고요. 아까 7조의 경우에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유들이 대체적으로 ICC의 보험자 면책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82년도 약관과 2009년도 약관의 차이는 여기서 나타나요. 여기. 보험의 어떤 커버가 시작하는 기간과 끝나는 기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선제적으로 큰 틀에서 보험의 시기와 종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의 실무는 보험계약 체결이 기간보험으로 포괄예정보험,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오픈커버나 오픈팔리시 형태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게 대다수인데, 이게 그런 형태의 계약이 아니라 항해보험 계약, 하나의 항해를 기준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보험자의 보험 목적물에 대한 어떤 부보 책임이 시작되는 걸 시작하는 시점, 그리고 끝나는 시점을 종기라고 하는데, 이 시점부터 보험자의 어떤 커버가 시작이 돼서 이 시점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시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고, 화물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나 보관 장소에서 이 국제 운송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라든지 용구라든지, 운송 용구는 컨테이너 생각해 보면 돼요. 컨테이너에 적재할 목적으로 화물이 움직이기 시작한 때, 최초로 이동된 때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송 과정 동안 계속 끊이지 않고 보험자의 책임은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끝나는 시점이 있는데, 이 끝나는 시점은 사실 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ICC ABC와 동맹 파업과 관련된 특약이 있어요. 그거를 Institute Strike Clause라고 하는데, 그 경우에 동일하게
이 시기와 종기가 일치를 하는데 종기의 경우에는 4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이벤트 중에 뭐 하나라도 먼저 이룩하거나 먼저 도래하면 그 시점이 보험자의 커버가 끝나는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목적지의 최종 창고 또는 보관 장소에서 운송 차량 또는 운송 용구로부터 양육을 완료할 때,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고요. 두 번째의 경우가 통상의 운송 과정에서 보관을 위하거나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해서 사용할 것을 선택하는 그 밖의 창고 보관 장소에서 운송 차량이나 운송 용구로부터 양육을 완료할 때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뒤에는 사실 말이 같은데 이게 중요해요. 운송 과정, 통상의 운송 과정 이외라고 하니까 통상의 운송 과정은 요 첫 번째 게 되는 거고요. 요 첫 번째 사항은 아닌데 하물에 보관을 하거나 하물의 할당 분배를 위한 말이 들어갑니다. 이 할당 분배는 우리가 국제 운송 파트를 공부를 할 때 LCL 컨테이너를 얘기를 했어요. 여러 명의 하주가 하나의 컨테이너를 구성을 할 때 그때는 컨테이너 하나를 통째로 누구한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CFS 컨테이너 프라이스 스테이션에 들어가서 거기서 각각의 개별 하주에게 나눠줄 물건을 배분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박스의 경우에는 CFS에 들어가서 이 개별 하주들한테 하물을 나눠주는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있습니다. 통상의 운송 과정 이외의 보관을 위해서 운송 차량이나 운송 용구 컨테이너를 사용할 때 보관을 위해서 컨테이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컨테이너 자체가 튼튼하죠. 하나의 창고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에 함을 넣어놓고 보관하기로 결정을 할 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항은 어떤 이벤트죠. 그래서 이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보험자의 커버는 끝이 나고요. 이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양육항에서 최종 목적 항에서 화물이 양육된 후 60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험자의 커버는 끝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ICC ABC 외에도 전쟁 위험이나 동맹 파업 위험과 관련해서 협회 적하 약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면책 위험 조항에 보면 전쟁 위험에 대한 면책이 있고 동맹 파업에 대한 면책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발생된다라고 치면 굉장히 피해의 규모나 정도가 크기 때문에 대규모 사태가 발생을 하죠. 전쟁이나 뭐 이런 경우에. 그래서 보험자 면책을 하고 있는데, 피보험자 입장에서 화물을 운송을 의뢰하는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이런 위험들이 보험자 면책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발생되게 되면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 뭔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불안을 할 거고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 필요한데, 사실은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돈을 더 주면 돼요. 돈을 더 주고 보험자랑 우리 소위 말하는 특약, 보험회사에서 TV에서 보험 같은 거 광고할 때 뭐 아주 특이한 문제,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뭐 우리 뭐 암보험 같은 거 TV에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폐암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 옵션으로 다 들어가는데, 굉장히 뭐 특이한 뭐 있나 후두암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뭔가 보상받고자 하면 특약을 들으란 말이 그 밑에 광고 도중에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할증 보험료를 더 내고, 할증 보험료라기보다는 추가 보험료가 맞긴 한데 추가 보험료를 더 내고 보험자로부터 커버를 더 받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전쟁 위험에 관련된 ICC 전쟁 위험 약관과 ICC가 만든, 어떻게 보면 ICC란 표현을 쓰면 안 되고 정확하게는 Institute War Clause, 그래서 IWC라고 하고요. 그 IWC를 선택을 하면 전쟁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보험자의 커버를 받을 수 있어요. 동맹 파업의 경우에는 협회 동맹 파업 약관이라고 해서 ISC라고 합니다. 그래서 Institute 그 Strike Clause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선택을 해서 추가적인 보험료 더 내고 내가 보험자로부터 커버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뭐냐면 전쟁 위험과 관련된 이 IWC는 보험자의 책임의 시작과 끝이 다른 ICC와 ISC에 비하면
여기가 쉽게 말하면 ICC고 여기가 ISC고 여기가 IWC거든요. 어떤 보험자의 책임 구간이 짧아요. 본선 적재부터 양육할 때까지. 시간적인 순서도 여기는 60일이고 항공은 30일이고 한데 여기는 15일밖에 안 된다. 말 그대로 육상 구간을 보호해주지 않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맹 파업과 관련된 ISC와 IWC. 뭐 강의 자료에는 없지만 추가적으로 IWC와 ISC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제가 여기서 2009년도 개정 약관으로 넘어오면서 차이가 발생한 부분이 보험자의 어떤 보험 기간이 확장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적으로 그림으로 비교를 해보면 82년도 약관은 말 그대로 출발지에서 창고나 보관 장소를 떠날 때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이 됐는데 2009년도 개정 약관에서는 창고 안에서 화물 적재를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운송의 종기, 보험기간의 종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09년도 개정 약관에서는 전부 다 양육을 완전히 완료한 때 말 그대로 여기 화물을 둬야 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창고까지 들어와서 하차해서 하차한 화물을 옮겨서 컨테이너나 뭐 화물의 창고 내에 어느 지정된 공간에 두는 작업까지 해야 보험자의 어떤 책임, 보험자의 커버가 끝이 난다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뭐 해상보험론 수업에서 다루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상무론 수업에서 다룰 수 있을 정도의 해상보험과 관련된 보험 증권과 보험 약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수업 내용을 끊어서 다음 항공보험, 컨테이너 보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